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한국 창작자들이 만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넷플릭스가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7일 넷플릭스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오징어 게임은 한국은 물론 브라질, 프랑스, 인도, 터키 등 여러 문화와 언어를 향유하는 전 세계 넷플릭스 회원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총 94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공개한 비영어권 시리즈 중 최초로 13일 기준 21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콘텐츠 총괄 VP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기 시작한 2015년 당시 넷플릭스의 목표는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한국 콘텐츠 팬들을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이었다며 우리가 상상만 했던 꿈같은 일을 오징어 게임이 현실로 만들어줬다며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CEO는 미국에서 열린 코드 컨퍼런스 2021에 참석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비영어권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현재까지 선보인 모든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오징어 게임의 배우들이 미국 MBC의 간판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런에 출연했으며 오징어 게임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뉴욕 타임스퀘어의 중심에도 등장하는 등 세계적인 돌풍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넷플릭스 1위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오징어 게임의 구글 검색량이 역대급 영국 드라마 중 하나인 왕좌의 게임과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을 보유한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두 작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세계적인 대작인데요. 이런 대작들과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 자체에 놀라움을 감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편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인 프랑스에서조차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세계적 브랜드인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내로라 하는 명품들도 모두 프랑스 브랜드이며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등 전 세계인들이 줄지어 방문하는 관광 명소도 셀 수 없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프랑스에서 한국의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가히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심지어 몇 주 전 프랑스 파리에서 깜짝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측에서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늦게 공지를 했음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카페를 개조하여 오징어 게임 속 각종 소품으로 장식해놓고 대중들이 무료로 오징어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대기 시간이 최장 6시간을 넘어가고 전날부터 차, 텐트 안에서 잠을 자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소품을 공간적으로 옮겨 놓았을 뿐 아니라 드라마 속 놀이를 무료로 직접 체험하는 코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어린 시절 추억 속에 있는 달고나가 파리 한복판에서 프랑스인들이 체험한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편 프랑스는 현재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호주 대신 한국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장피에르 테보주 호주 대사는 인터뷰에서 어떻게 내가 아는 여러 사람이 면전에서 18개월 동안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테보주 호주 대사는 프랑스 외무부에서 인터뷰하면서 2016년 처음 계약할 때 호주는 핵잠수함을 거절하고 디젤을 선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같은 나라를 내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다른 파트너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고 이는 적대감이 아니라 파트너십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프랑스는 지역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한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를 거론했습니다. 테보 대사는 또 유럽연합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프랑스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한국을 주목하는 이러한 행보는 바로 내년에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의장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가 호주에 주려던 모든 혜택을 한국에 몰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프랑스 측이 우리나라와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을 비롯한 국방기술 협력 의향이 있음을 시사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달 필립 르포르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약 1시간가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호주의 핵잠수함 수주 계약 폐기 문제와 관련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간담회에는 시릴 뒤퐁 주한 프랑스 대사관 국방무관
대사관도 동석했습니다.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는 당연히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의 거래 협력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군사기술에서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는 민수용이기에 범위가 다르긴 하다면서 여지를 남기면서도 프랑스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재차 피력했습니다. 르포르 대사는 이어서 핵잠수함과 관련한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뿐이라고 설명하며 핵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의 기술은 어느 것도 필요 없다고 말해 자국의 국방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호주와 프랑스의 핵잠수함 계약 파기에 대해 나발그룹은 현재 프랑스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하고 있기에 재정 및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는 원자력 산업과 관련한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호주 측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약속을 준수해야 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과거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의무적인 것이라고 호주와 미국 측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오커스 출범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에서 오커스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왕 부장은 오커스의 핵잠수함 협력 계획은 핵 확산 위험을 초래하고 새로운 군비 경쟁을 유발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이라면서 또 동남아 비핵지대 건설을 파괴하며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게 하는 등 많은 의외의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우리는 오커스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본질을 인식해야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프랑스 경제재정부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신산업 분야 기술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포럼은 지난 2014년 당시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그동안 양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디스플레이, 정보기술 융합 등 6대 분야 14개 과제에 315억 원을 지원해 혁신 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국내 106개 기업과 프랑스 59개 기업, 양국 연구소와 대학 등이 비대면 방식으로 만나 기술 협력 전략을 공유하고 그동안 진행됐던 협력 사업들을 평가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 최강국인 독일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에서 한국어를 처음으로 정규 과목을 채택했습니다. 카롤리눔 김나지움에서 지난 4년간 한국어 수업을 맡아온 고영인 교사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 요리나 드라마, K-팝 등을 이용해 수업한다면서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한국어를 처음 접한 뒤 한국학을 전공으로 삼는 학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BTS를 시작으로 부는 한류의 힘으로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류와 치맥 등 한국어에서 유래한 26개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단어만 등재한 게 아닌데요. 홈페이지에 대박으로 시작하는 제목의 관련 글까지 게시했습니다. 옥스퍼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한류 현상에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말한 1인치 자막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으며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은 대기자로 넘쳐나며 베트남은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글이 있는데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 강국론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문화국가가 되어 새로운 문화의 근원과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상 스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